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이때 당시를 넘어서 지금은 133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은 코로나 경제 위기 당시의 환율을 넘어선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 환율이 더욱더 급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비교적 최근 부분만 확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척 하다가 조정을 받더니 최근 들어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간은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대비 상대적인 원화의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라는 의미이고 또한 달러가 강세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화가 약세된 만큼 달러도 비슷하게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로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원달러 환율과 비슷한 기간인 2022년도 달러 인덱스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원달러 환율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7월 14일 날 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더니 최근 들어 양봉이 6개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에 반응해서 다 같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을 한국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기축 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 이에 맞춰서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달러가 급등했는지 살펴보고 달러 강세가 진정되기 위한 조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달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달러 강세가 진정될지 이것을 알아보고 그 타이밍을 맞춰서 추매를 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 조건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2.5%죠. 그런데 이번 주에 금리를 올린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왜 갑자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8월 18일 새벽에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월 달에 이미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금리를 0.75% 올렸었죠. 그리고 그때 단순히 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연준 위원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나눴던 대화들이 8월 18일 새벽 3시에 공개가 된 것이니 이게 바로 연준 의사록입니다. 7월 연준의 의사록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 피크를 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가가 확실하게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강력한 금리 인상이 지속돼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장이 최근에 발언한 슬로우 더 페이스, 속도를 조금 늦춰야 된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사록의 발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왜 이렇게 갑자기 연준 의사록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준 의사록이 공개된 18일 새벽 이때에는 달러가 오르긴 했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즉 연준 의사록에 대해서 시장은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뻔한 내용의 의사록이야.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블러드 여는 총재를 비롯한 여러 연준 위원들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블러드 여는 총재는 금리 인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까지 올려야 된다. 앞으로 남은 세 차례 연준회의에서 0.75, 0.5, 0.25 이렇게 올려야 미국의 기준금리가 4%가 됩니다.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 몇 분이 더 나와서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이거 다 설명하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영상 끄고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대표적인 블러드의 발언만 간단히 이렇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연준 의사록 공개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발언에 따른 미국의 S&P 500 지수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 의사록이 공개된 그날 S&P 500 지수는 적당히 하락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발언이 있었던 그날은
오히려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했죠. 약간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최근 장세였죠. 금요일 미국장에서 S&P 500 지수는 1.34%나 떨어졌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연준 의사록이 공개된 날에는 소폭 떨어졌고 블러드 연은 총재의 강경한 발언이 있었던 날에는 증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히려 증시가 폭락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5분봉 차트인데요. 8월 19일 미국의 S&P 500 지수가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8월 19일 차트만 좀 보겠습니다. 8월 19일 새벽부터 비트코인은 완만하게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9시에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일반적으로 9시를 기점으로 코인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에 떨어지거나 오른 것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렇게 변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8월 19일 오후 3시쯤에 갑자기 코인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쭉쭉쭉쭉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8월 19일 한국 시각 기준으로 오후 3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8월 19일 오후 3시에 어떤 악재가 터졌고 이것을 가장 민감하게 코인이 받아들이면서 선제적으로 빠지기 시작했고 그날 밤에 미국 증시가 영향을 받아서 같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8월 19일 오후 3시에 독일의 7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난리가 아니에요. 전년 대비 37.2%가 급등했습니다. 오 마이 갓. 아래 생산자 물가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거 지금까지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번에 7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37.2%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와, 이거 헛웃음만 날 뿐입니다. 도대체 독일 경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다 러시아 때문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에서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독일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급 축소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하네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독일 경제가 더욱더 침체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역대급 가뭄에 물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에 있는 어떤 강인데요. 아래쪽은 가뭄 전 사진이고 위쪽은 가뭄 이후 사진입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 등이 화학 공장들이 밀집한 독일 라인강 유역에서 물이 부족해서 공장 가동률이 40에서 50%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화학회사들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조금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럽 경제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의 경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유로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로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1유로당 1.0038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조금 더 떨어지다가 유로화와 달러의 1:1 패러티가 조만간 깨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럽 경제가 지금 심각하고 유럽 경제의 침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기사에서 중국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경제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안화 환율을 체크해 볼까요? 위안화 환율은 가장 최근 영상에서 한번 체크해 드린 적이 있었죠. 8월 15일 광복절에 중국에서는 부진한 산업 생산, 소매 판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이러한 부진한 경제 지표와 함께 8월 15일 위안화는 대폭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위안화 환율은 위로 올라갈수록 위안화 약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3거래일 연속 위안화가 횡보하는 척하더니 금요일날 다시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강세 문제도 있지만 중국 위안화는 이미 연준 의사록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그만큼 위안화 약세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방금 전에 가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중국도 가뭄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가뭄으로 수력 발전이 영향을 받자 스촨성은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의 생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공산당에서 너 공장 가동 멈춰 이런 명령을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도요타, 폭스콘 등의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고 현대자동차 중국 법인 역시 조업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11배에 해당되는 농경지가 가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죠. 역시 대륙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요약을 드리면 현재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유로화 약세, 위안화 약세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달러 강세는 언제쯤 진정이 될까요?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를 통해서 상대적인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유로화는 어떨까요? 유로화의 강세를 통해서 상대적인 달러 약세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유로화 약세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럽의 천연가스 급등 때문입니다.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이 진정세를 조금 보인다면은 어느 정도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점은 정책적인 이슈가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러시아 전쟁이 터졌다가 지금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책적인 이슈로 천연가스 가격이 한때 이렇게 진정이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준의 발언을 통해서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는 자리는 바로 연준회의 FOMC입니다. 그런데 다음 연준회의는 9월 달에 열려요. 한 달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달러의 강세가 파멸적으로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다행히도 파월 연준 의장의 공식적인 발언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바로 8월 25일, 27일 이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는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장, 여러 나라의 재무장관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Reassessing Constraints on the Economy and Policy 라는 제목으로 정책 토론을 하게 됩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제약에 대한 재평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걸림돌은 없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러한 중간 평가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파월 연준 의장은 26일에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26일 오전 10시쯤에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26일 밤 27일 새벽 이쯤 왔다 갔다 이때쯤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연준이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겠죠. 금리 인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경기 침체 이야기를 조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넌지시 속도 조절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호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은 지금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 증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벤트가 막상 딱 터지면 이슈 소멸이 발생하면서 잭슨홀 미팅 이전과는 반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 소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